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좀 오기도 하고 약간 찌뿌둥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습해서 그런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여름 잘 나실 수 있게 보양식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메타버스, 우주항공 등 테마가 이제 나왔고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 가지 중구난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수는 상승 나왔고요. 앞으로도 좀 상승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를 일단 보면은 예전에 이제 뚫어놓은 구간, 우리 지금 표시해놓은 구간을 지지선 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3,30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테마로 돌아가서 테마는 스펙 테마인데 스펙 테마는 뭐 아시다시피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단타로서 접근하지 않으신다면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테마로 한국 BNC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각각의 이유가 좀 다 달라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엮어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안트로퀴노놀이라고 대만 FDA 코로나 치료 목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좀 있었고요.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동시 진단 키트 국내 제조 허가 획득 소식에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AI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코로나19 치료제 재창출 약품 발굴을 뭐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라맥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좀 있었는데 요즘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타바이오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기준으로 3차 유행이 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하고 지금 따로 별도로 지금 잡은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생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잡아놨어요. 이 생산이 10억 회분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 좀 이제 나오면서 그런 어떤 코리아 에셋이 지금 투자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다. 뭐 큐라티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생산 후보 업체로 거론이 되면서 큐라티스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코리아 에셋이 좀 상승 하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상승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쪽으로는 뭐 과거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뭐 아시다시피 선익 시스템, 뭐 한비소프트, 뭐 이런 친구들보다는 지금 요새는 같은 그룹에 있지만 조금 눌려 있었던 한컴 MDS나 M게임 쪽이 상승이 좀 크게 나온 편입니다. 인트로매직 그리고 주연테크 덱스터라는 종목도 상승이 나왔고요. 우주항공 쪽이 인텔리안 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덕산 하이메탈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SC 엔지니어링이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사업 진출을 했다는 점에서 이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건기식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많이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키네마스터 그런 매각 관련해서 다시 지금 그런 어떤 재추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산업 그런 어떤 원전 관련 테마, 그리고 파라텍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 죽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찰나인 것 같고요. 휴네시온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 날 ECS나 뭐 몇 종목이 있었어요. 재택근무. 그래가지고 이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큐브엔터가 거래 재개로 9% 상승했고, 액션 스퀘어가 좀 잊을만 하니까 다시금 또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솔본 같은 경우는 키네마스터를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키네마스터를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A루트라고 오늘 무상증자 관련 소식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 그레이스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서 그 다음에 A루트에 대해서 A루트라고 해서 지금 뭐 제가 A루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매매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크게 공부를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과거에 그냥 기본적인 무상증자에 대한 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무상증자 했던 기업들의 그런 어떤 차트상의 포지션이 어떤 위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상승했던 차트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해가지고 쌍크립에서 들어온 거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신풍제약이 있고요. 급등 일단 첫 번째 방 두 장이거든요. 오늘 좀 테마가 많아서 그리고 좀 과거 급등 이력 괜찮았던 거 키네마스터 진매트릭스 있습니다. 한국 BNC 지금 키네마스터 진매트릭스는 좀 표시를 해놨는데 요 좀 한번 차트를 제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봐도 좋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오늘 지금 A루트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볼 종목들은 여기 빨간색하고 볼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장에서는 액션스퀘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액션스퀘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급등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걸 어떤 매매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주 일봉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급등 이력 좋은 건 우리 기술, 뭐 최근에 원전 때문에 좋았던 거고, 서린바이오, mRNA죠.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쌍끌이가 두 번째 장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그 아무래도 첫 번째 장이 지금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 이미 많이 털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좀 그런 어떤 수익 실현을 좀 한 상태고 기관 외국인이 두 번째 장이 이제 쌍끌이가 더 많은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그 단지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코리아에스 투자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PBR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아에스 투자증권도 어차피 뭐 그 분봉 보고 했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텍 WB 이것도 차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배당도 주지만 어떤 PBR도 낮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좀 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텍 WB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영업이익 쪽인 부분을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 PBR 굉장히 높네요. 급등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차트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나쁜 차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고 진매트릭스 급등 이력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진매트릭스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엔게임 인트로메딕은 뭐 나쁜 상태는 아니다. 지금 현재 나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액션스퀘어 역시나 액션스퀘어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PBR도 낮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는 뭐 인텔리안테크도 배당을 주고 한전산업도 배당이 있고 뭐 그런데 지금 PBR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빨간색이 안 들어왔잖아요. PBR도 낮아주면 더 좋겠죠. 한미사이언스도 배당을 주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한 종목씩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 BNC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봐야겠죠. 당연히 월봉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뭐 상승이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온 지는 꽤 됐고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있었지만 상승이 나온 지는 꽤 됐고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여기서 6월 1일 2020년 6월 1일에 상승을 주고서 그 다음 월봉 7월달 월봉이
그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 과거 박스권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한번 접근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박스권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박스권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아서 윗꼬리 다는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점상 그 갭상이 나왔잖아요. 갭상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잡혀 있는 거는 바닥은 여기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000원 선에서 잡아주고 7,000원 선에서 잡아주고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9,800원 만원 라운드 피겨에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원 라운드 피겨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승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상승이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이냐, 상승하는 정도는 이제 그런 어떤 박스권의 높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1,400원부터 4,000원 그리고 4,000원부터 7,000원 한 3,000원 정도씩 차이 나죠. 7,000원부터 만원 그리고 만원부터 한 13,000원 정도가 그런 어떤 상승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인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래량은 많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크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형국이고 지금 7월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래량이 그만큼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거래량만 보고 알 수는 없고요. 주봉상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13,000원, 뭐 한 3,000원 정도씩 지금 잡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3,000원 정도씩. 그래서 추가적으로 3,000원 정도 상승을 한다면 3,000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아직 갈 여력이 한 2,000원 정도 남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았을 때는 지금 일봉에서도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있죠. 일봉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9,600원 돌파를 해줄 때 한번 같이 탈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상 내일 한번 타점 잡아보면 지금 분봉상 흐름이 좋아서 지금 오늘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서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그 매집된 걸 갖다 올렸어요. 오후에 올렸는데 힘이 굉장히 좋았죠.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았고 내려온다면 지금 여기 갭 만든 데까지 내려올 게 뭐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500원 또는 1,750원 1,94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뭐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너무 많이 떠버리면은 그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이제 키네마스터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뭐 대단했던 그런 어떤 종목인데 누구나 뭐 한 번씩은 다 샀던 종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63%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3%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지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바닥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오늘 막힌데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28,00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돌파 매매로 28,000원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매매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급락이 너무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28,000원 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핫다로서 접근을 한다면은 뭐 지금 25,500원이 지금 분봉상에서는 좀 그럴듯한 그럭저럭 괜찮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쉰 느낌이 이제 들긴 하죠.
물론 이쪽에 있는 매물도 매물대가 두껍긴 합니다. 근데 내려오면서도 매물이 쌓였어야 하는데 전혀 매물이 안 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이 얼마나 이제 남아져 있느냐. 지금 여기서 26,300원에서 39,200원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매물의 그런 17%에서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뚫고 있는 데가 굉장히 지금 매물이 많이 쌓인 곳이거든요. 총 한 36%의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물론 뒤로 가면 더 나오지만 뒤에까지는 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한 부분에서만 봤을 때 27%, 23%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봤으면 진짜 지난번 파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파동 때 매물이 쌓인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뚫고 있는 지역이 한 36% 정도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이다. 그리고 요걸 뚫고 나면은 훨씬 더 쉬운 그런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유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소한 수준이고요. 소소한 수준이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 돌파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지금 뭐 기술이 내가 이런 종목으로 맨날 항상 수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뭐 은연중에 지나가는 말로 금요일인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렸던 종목 세 종목이었죠.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진 매트릭스 전에 보기 전에 확인하고 가면 물론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솔 홈데코 그날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7월 1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 한 8% 고가 8%까지 올랐었고요. 포스코 엠텍은 이제 그 다음날은 바로 7월 1일 이후에는 바로 반응 안 주다가 오늘 한 3% 이상 올랐어요. 3% 이상 올랐고,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에 그 다음날 7월 2일 고가 8%까지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수급도 보고 그런 어떤 눌림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급등주만 하실 필요는 없죠. 급등주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마음고생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어떤 컨트롤 하는데 명확하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마음고생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진 매트릭스는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 봤을 때는 뭐 그림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지금 뭐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항상 반전의 징조가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같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 이 종목의 특성 자체가 거래량이 빠지면서도 상승하는 모습은 줄곧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반전한다,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종목 특성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격은 좀 상승 추세는 지금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변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보면은 일단 바닥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아직 18,700원 가려면 조금 자리가 남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막힌 자리는 뭐 그닥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닥 크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막힌 것 같지는 않고 18,700원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W자 상승 나왔고,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가 W 패턴에 따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8,90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뭐 내려온다면 18,9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900원을 뚫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지선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런 어떤 쌍바닥 형태를 완성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 저 자리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직장인을 위한 주봉상의 스윙 전략을 살펴보면서 차트 하나씩 보면서 이런 어떤 쌍바닥 형태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타점이 이렇게 나왔죠. 타점이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도지 6월 14일 도지나 뭐 그 다음날 6월 14일 도지에서 꼭 아니시더라도 6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거래량도 이제 그 이 주에 좀 크게 터진 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주 주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홀딩 하셨다면은 뭐 2%뭐 종가 18%한 20%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한 두 달 정도 두고서 20% 상승을 좀 볼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자리는 18,900원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일봉상에서는 좀 매물대가 오늘 이렇게 매물대 차트 펴놓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대 차트도 다음에도 한번 또 써볼까 좀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큰 의미 없습니다. 예, 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차트가 거래량하고 이평선만 잘 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매물이 굉장히 많고 22%의 매물이 몰려 있는 터라서 지금 상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봤을 때는 19%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무의 탄성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해소를 좀 물량을 해소를 하고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물량을 해소하고 올라간 거라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의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핫다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15,300원 선하고 15,000원 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타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 안전한 매매를 해야죠. 예. 그리고 보시고 액션스퀘어,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액션스퀘어 보면 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액션스퀘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도 보기로 했죠. 코리아에셋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여기서 갭상 나왔네요. 갭상 나왔으니까 뭐 오후 말미에 올려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진짜 정말로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신고가 자리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그 뚫고 나서 좀 기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이게 한 4개월 전쯤에 왔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왔던 자리인데, 이게 뭐 만약에 한번 털어먹고 내려갈 것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올려주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터진 거래량은 굉장히 유의미한 거래량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박스권만큼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박스권은 11,000원부터 14,500원, 그러니까 3,500원 정도죠. 3,500원 정도면은 17,000원, 18,000원 선까지는 상승이
좀 더 수월하게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봉상 제가 봤을 땐 떨어지지 않고 18,000원 바로 찍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15,450원 선 정도가 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안 합니다. 예. 그 뭐 계속해서 그 뭐 야속하리만큼 제가 어떤 분은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항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그런 어떤 종목을 바로바로 찍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면서 그 스스로 이제 종목을 찍으실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요. 그 뭐 그림 뭐 그려 보면은 뭐 그림이 뭐 여러 군데서 막 그려지네요. 뭐 짧게 짧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여기 바닥권만큼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부터 34,000원 만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46,000원에서 56,000원 선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월봉상의 그런 어떤 W 그 W자 쌍바닥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좀 지금 신고가고 또 신고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지금 크게 나오기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도 주고 그런 재무 상태도 이익도 뭐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왔다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박스권 상단에 왔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내일 아마 상승 나와주면은 쌍바닥 그런 힘 받아서라도 훨씬 더 크게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핫다 접근하면 52,500원 선 타점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같이 보고 있는데 월봉이 2011년부터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많기는 하네요. 갈 길이 많기는 하고 월봉으로 다시 볼까요? 월봉 저는 이제 항상 화면에다가 여러 개 띄워 놓거든요. 2001년부터도 있네요. 많아. 근데 나쁘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쌍바닥이 아니라 쓰리바닥이에요. 쓰리바닥. 월봉으로 쓰리바닥이면은 굉장히 힘이 좀 강력한 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선을 약간 뛰어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한 2017년의 고점인 거죠. 2017년 고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선이 굉장히 주요한 선이었네요. 2011년의 지지선 그리고 2007년 말에 그런 어떤 지지를 잡아줬던 그리고 또 2014년 초에도 지지를 받아줬던 2017년에서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고 이거 지금 거의 뚫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뚫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뚫었으면 그 다음 박스권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선은 한 6만원 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잡는다면 52,000원 선을 뚫으면서 그 그간의 박스권을 돌파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52,000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지금 확실히 봐야죠. 저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저 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저 선을 지켜줬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지금 쓰리바닥이다. 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테마도 뭐 썩 나쁘지 않죠. 지금 테마라는 게 올해 초에 그 캐시우드였나요? 캐시우드의 그런 어떤 벌써 잊어버렸네요. 아크 인베스트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우주항공에다 투자 많이 하면서 그때도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좀 살펴보니까 배당하고 영업이익이 아주 좋더라고요.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PS는 한 2,390원, EPS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했을 때는 뭐 23,900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 파워도 22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막 썩 높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 오늘 뭐 바로 뭐 10% 이상 상승 나왔는데 바로 물론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분봉 타점 말씀드렸죠. 분봉 타점 말씀드렸고 그 부분 지켜주는지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한 번 올리고 지난번에는 바로 일전에 그런 어떤 바로전 상승 때는 한 번 정도 고가놀이 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고가놀이 하는 모습 보여주고 상승 나왔는데 상승이 좀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여기서 거래량이 뭐 거의 오늘 상승 나왔다고 해도 오늘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은 최저 거래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만든다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52,000원에서 그러면은 그 거래량 수준을 보고서 진입을 한번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절대로 매도 추천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진 매트릭스도 봤죠. 진 매트릭스 안 봤나요? 봤나 안 봤나? 예, 봤구나.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이 액션 스퀘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액션 스퀘어 월봉 아주 그림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액션 스퀘어도 원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었다.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서 상승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인 거죠. 쌍바닥 만들고 상승이 크게 나왔고 박스권은 이제 하단 박스권 여기였어요. 여기 그 1,300원부터 4,400원까지가 하단 박스권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하단 박스권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단 그 위에 이제 박스권 자체가 4,400원부터 7,900원까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3,000원씩 이제 두고서 그 가격 3,000원씩 두고서 박스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음 박스권도 충분히 있겠죠.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스권 중간보다 아래에 있는데 박스권 중간보다는 좀 아래에 있죠. 박스권 중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는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4,400원에서 잡힐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략을 4,400원까지 분할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좀 길게 보고 분할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어. 4,400원에서 정확하게 잡아줬네요. 4,400원에서 정확하게 잡아줬었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오는 거고 아직 좀 자리 좀 남았다 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봉 볼까요? 일봉 봤을 때도 뭐 지금 피보나치 반전으로 봤을 때는 50%까지 떨어지고 나서 50% 아니고 60%, 66%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전 나왔죠. 힘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반등할 때 보여주는 힘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 우리가 이제 타점이라고 해서 잡아볼 만한 자리는 지금 여기 거래량 터졌을 때 6월 29일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윗꼬리 지금 5일선을 뚫고 올라와서 이런 윗꼬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상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를 좀 타점으로 좀 잡아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안 사더라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뭐 그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은 좀 타점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는 21선 몸통으로 돌파한 것 같아서 좋다.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봉상에서 타점 한번 잡아보면은 지금 요거는 단타 타점이에요. 단타 타점 5,570원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중기로 본다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걸 좀 기대해 봐야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 기대해 보고 눌림목을 잡으시려면 지난번 수준의 그런 어떤 눌림의 그런 어떤 가장 적은 거래량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거래량이 뭐 많이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지금 상승하는 추세인데 거래량도 줄고 있네요.
이 종목보다도 좋은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예요. 거래 정지라고 이제 떠 있네요. 잠시만요. A루트 저도 A루트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A루트 거래 정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A루트가 일단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무상증자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이제 된 거고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나쁜 그런 어떤 정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단언할 수는 없죠. 뭐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있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0일. 언제까지? 오후 4시 17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오늘 정지됐다는 거죠. 어쨌든 뭐 매매를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정지라고 보이고요. 지금 오늘 정지했었던 내용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공시를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보시는데 좀 제가 또 대충 보고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자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 A루트 무상증자 정지일시 7월 5일 16시 17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은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감자도 있어요. 감자, 액면, 병합, 뭐 이렇게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렇게 뭐 빚이 많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분기보고서 한번 볼게요. 분기보고서에서 자본금 변동상 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어마어마해요. 자, 일단 뭐 증자나 전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사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채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뭐 간단하게 저기 한번 볼까요? 재무 상태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것만 보고 어차피 근데 이제 기업이 좋든 나쁘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A루트 뭐 18년, 19년, 20년 영업이익은 뭐 안 좋다. 단기순이익 안 좋다. 20년에 단기순이익이 더 안 좋아졌어요. 뭐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달아주십시오. 뭐 근데 뭐 어쨌든 안 좋다. 부채 비율은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 아닌데 영업이익률 뭐 상당히 빨간색이 많다. 빨간색이 많은 것만 봐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차트에도 이제 뭐가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게 볼 수는 없죠.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자, 일단은 좀
급등 이력부터 좀 한번 보고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요. 투자사 바이로 큐어 간 전이암 치료제 호주 임상으로 예전에 상승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상승이 나왔다. 2020 예전 아니네요.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가 바이로 큐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임상 1A예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A는 그렇던 임상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어려운 건 맞죠. 근데 1A는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최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암 쪽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자, 원래 이 기업은 포스 프린터 아시죠? 그 음식점이나 그런 어떤 가게에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영수증 인쇄하는 그 인쇄 그 기계 그거하고 택배 주소지 부착 같은 거 하는 라벨 프린터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 이렇게 그런 걸 하는 미니 프린터 전문 업체입니다. 미니 프린터 전문 업체.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거는 최근에 그런 어떤 전이암 치료제 그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던 거 하고 관계회사가 이제 우진기전이라고 있는데 우진기전이 돈을 잘 벌어서 이 회사가 조금 이제 잘 나갔던 적이 조금 한 번 있다. 그리고 간만우의 그런 어떤 채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 간만우 채권 간만우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면서 좀 그거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적이는 없다. 근데 어제 암이 이제 중요하긴 하거든요. 암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게 지난해 전체를 다 분석해 봐도 그런 다른 외국 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고서 상승한 거는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자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무 상태도 별로고 좀 그렇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고요.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상 월봉상에서 일단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어요.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찍은 상태다. 박스권 상단을 찍은 상태고 여기서 올라간다면 14,500원 선 그거보다 조금 낮겠다. 14,700원 14,700원까지가 다음 박스권이다. 이제 갈지 안 갈지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인 거죠. 무상증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일단 무상증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 작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는 박셀바이오가 있겠죠. 박셀바이오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뚫고 올린 것처럼도 보이는데 아까 월봉상에서 봤던 박스권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켜주긴 지켜주네요. 여기서 지켜주니까 다음 박스권 잡는 게 주봉상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월봉상 박스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월봉상 박스권의 상단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박스권 뚫었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수준 12,500원이나 그 이상 까지 나올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좀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좀 올렸어요. 와 21선 찍고 올렸네요. 21선 찍고 힘 줘서 올리고 그
이제 상단까지 올려놨다. 뭐 N자형 변형된 N자형 반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뭐 저 정도의 일봉을 만들면 많이들 조금 포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21선 맞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많이 좀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줬어요. 주도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보려면은 한번 또 봐야죠. 주도 세력은 외국인인 것 같지만, 잠시만요. 지금 뭐 하나씩 다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자 현황입니다. 종목별 투자자 현황이고, 가장 그 일봉상 상승이 가장 많이 나왔던 거 7월 2일 금요일 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그 전날까지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고, 6월 30일 날 남들 다 파는데 개인이 샀네요. 개인이 사고 7월 2일 날 올리면서 자기 샀던 물량을 싹 다 털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 외국인은 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개인이 누군가가 좀 받아준 사람이 있다. 예, 개인 세력이 있었다. 개인으로 보이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일단은 다 털고 나갔다. 일단은 다 털고 나갔고,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이 종목의 그런 어떤 주도 세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던 개인이 6월 30일 날 외국인이 싹 팔아버릴 때, 그때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싹 다 팔아버렸다. 다시 싹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개인 세력이나 외국인 세력이나 뭐 동일할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고, 물량을 넘겼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손바꿈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손바꿈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물량을 같은 세력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 세력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 순수하게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기관은 뭐 전혀 의미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외국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물량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렸던 적은 있어요. 지금 외국인 주도인데,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지금 거의 끝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끝까지 차 있는 상태고, 이거 기관은 의미가 없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인데 기관은 의미 없고, 외국인이 끝까지 차 있다. 근데 조금 약간 수급상에서는 빠질 일만 좀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무상증자라는 것이 상단에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하단에서 발생했을 때가 중요한데, 통상은 상하단으로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나오고 어떤 차트 모양도 그렇고 상하단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단에서 발생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상단보다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전에 그 종목을 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그런 어떤 매집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상승은.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한 주당 5주가 이제 됐는데, 이게 그렇게 막 흥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흥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2020년부터 해가지고 무상증자로 상한가 갔던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올렸어요. 올려서 그리고 어떤 개인 세력이 됐든 외국인 세력이 됐든 개인 세력은 여기서 한번 털어먹었고 외국인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개미 털기하고 그대로 다시 올려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시켜서 털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주도주. 그런데 이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무상증자로 그런 어떤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간 거는 최대 2회였습니다. 2회. 종목은요 박셀바이오하고 한국석유였어요. 근데 그것만 볼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 6월 레고캠 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박스권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박스권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전에 약간 좀 상승이 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2020년 6월 자 6월 1일이거든요. 이날이거든요. 점상해가지고 상한가 찍어버린 날인데 시가 14%로 무상증자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거의 이상 수준으로 가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총 2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중반에서 결과적으로는 한 7만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잘된 케이스. 잘된 케이스죠. 잘된 케이스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잘된 케이스였고, 바닥권에서 많이 횡보를 했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많이 횡보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어떤 쌍바닥 형태의 약간 변형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쌍바닥 형태가 약간 변형된 형태고, 한 단계 요 바닥에 있었던 박스권을 레벨업해서 그 박스권을 위협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요 매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자, 그럼 A 루트는 매집된 부분이 많이 나왔는가? A 루트는 여기서 좀 내려오면서는 딱히 그렇다 할 매집은 없었고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거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보세요. 지금 하나씩 다 보면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차트 모양이 뭐 비슷한가 다른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무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 하기 전날이 완전 바닥권이었어요. 완전 바닥까지 찍어 놓고 무상증자를 때려 가지고 레고캠 바이오는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 주당 1주였어요. 주당 1주. 거의 대부분이 주당 1주고요. 지금 이번에 볼 회사는 오스테오닉. 요거는 0.5주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날짜는 6월 9일이고요. 6월 9일이니까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고캠 바이오보다는 지금의 A루트의 형태는 그나마 좀 오스코텍하고 조금 더 비슷하다. 그런데 오스코텍도 그 이후에 좀 많이 상승이 크게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깨끗하네요, 차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뚫어주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 예. 지금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느냐? A루트도 뭐 충분히 A루트는 이제 여기서 의미 부여가 가능했었죠. 여기를 뚫어낼 때 여기서 의미 부여가 가능했고
예, 어쨌든 A 루트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의미 있는 자리를 지나쳐서 상승이 나온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오스테오닉 봤으니까 이번에 힘스 보겠습니다. 힘스도 작년 6월 달에 6월 10일 경에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6월 10일 6월 10일 이날이에요. 이날 이제 양봉 터진 날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MT라는 회사인데요. 6월 11일 작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그 무상증자라는 호재를 내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게 아닌가. 꼭 바닥권은 아니었는데 저 모양 자체가 이 일봉 자체가 어디 갔어? 이 일봉 자체가 그런 어떤 매집의 형태의 일봉이거든요.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래량 없잖아요. 거의 거래량 많이 줄었잖아요. 거래량 줄이면서 가격만 떨어뜨린 여기서 사놓은 걸 갖다가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다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는 아니다. 요것도 A루트도 시스웍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29일 여기죠. 컴퓨터가 멈출라 그래요. 너무 많이 찍었나봐요. 너무 많이 찍었는지 컴퓨터가 멈출라 그러네요. 10월 29일 뭐 10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어요. 그때도 완전 그런 어떤 바닥까지 완전 이제 개파락까지 시켜가지고 바닥을 완전 다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시켰다.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큰 상승세를 마무리하는 무상증자였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무상증자의 성공 사례인 박셀바이오처럼 큰 상승을 시키고 마지막 상승을 위해서 쓴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무상증자를 끝냈다. 마지막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꽤 많죠. 다음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11월 11일 이게 11월 11일인데 이 상한가 같거든요. 거의 시가가 25%까지 갭상을 했어요. 무상증자하면서 갭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다. 그나마 요거는 그나마 조금 더 비슷한 형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기는 하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찌 되었어도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까지 한 4-5 종목 정도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무상증자하고 뭐 이상간 종목은 뭐 한 2년 동안 2종목밖에 없지만 어쨌든 일상 주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반응을 좋게 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개미들이 많이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이거든요. 이날 계속 이 밑에서부터 저는 이제 2만원대 주주였죠. 2만원대 주주였는데 이게 5배 될 때 그때 이제 터트린 거죠. 5배 될 때 터트려서 요 위에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무상증자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 스타일의 차트하고 많이 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올라간 거는 전혀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서도 한번 팍 죽였어요. 28일날 팍 죽이고 29일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로 30일 날 점상 2번 이렇게 갔는데 그나마 박셀바이오가 차트 모양은 제일 비슷한 것 같네요. 예, 한번 팍 죽여놓고 올려놓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뭐냐면 박셀바이오는 기존부터 이제 힘을 굉장히 세게 받아서 오던 거고 이 종목은 그렇지는 않았다. 예, 그렇게 힘을 세게 받다 오지는 않았다. 2021년 1월 11일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월 11일 상승 나오고 무상증자로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어쨌든 17% 고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무상증자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요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카페24의 경우에는 1월 13일이거든요. 1월 13일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상증자로 상승한 이후에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갭상을 크게 한 종목들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자리를 좀 주더라. 갭상 당연하겠죠. 갭상 시키면서 이제 매물을 수익 실현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날 가서 수익 실현하겠죠. 근데 카페24 같은 경우에 2%에서 시작했어요. 2.88%에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면서 계속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A루트가 그런 어떤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실현하면서 계속 올려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갭상으로 시작한다면 그 다음날도 어느 정도는 먹을 자리를 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석유 볼까요? 한국석유가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거의 대박을 쳤죠. 25일, 2월 25일 그리고 26일, 25일, 26일. 한국석유 근데 워낙 쌌어요. 워낙 싸고 회사 나쁘지 않았고 테마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일, 26일 이렇게 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 후 거래재개 첫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4월 15일 여기 또 상승 나왔어요. 또 상승. 4월 15, 16일 또 상승이 나왔다. 근데 워낙 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진이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아이진이 가장 최근 6월 28일 상승 나오고 그 다음날도 상승 나왔어요. 심지어 아이진 같은 경우에 아침에 3%로 시작했는데 물론 그 다음날 상승분 다시 다 죽었지만 12%까지 상승했다가 죽었어요. 저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내일 바로 A루트가 상승이 나와도 그 다음날까지 양봉으로 뭐 이상을 한 확률보다는 저렇게 죽어버릴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상승을 해야지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일주에 5주라는 거는 이제 매혹적이기는 해요. 매혹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 날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이 죽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당 2주를 줬어요. 2월 15일. 2월 15일 날 주당 2주 정도를 줬고 상승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닥권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A루트는 바닥권인 것인가? A루트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죠.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 맞습니다.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A루트가 좀 꼭 그 전반적으로 예전 그런 차트들 살펴보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내일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 날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 다음 날 나온 그런 어떤 상승은
다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